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약수를 구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곱셈식을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12와 18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고요. 우리 이 곱셈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곱셈 99라고 배웠던 구구단을 활용할 거예요. 구구단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1번 문제 빈칸부터 찾아보죠. 1 곱하기 12. 1과 자기 자신을 곱한 거고요. 2, 6, 12, 3, 4, 12가 되겠죠. 그 이외에는 4, 3, 12, 6, 2, 12 거꾸로 바뀌어도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18이에요. 1과 자기 자신 1 곱하기 18, 2, 9, 18, 3, 6, 18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숫자는 역시 교환 법칙 외에는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12와 18의 약수를 각각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써주면 좋다고 했었죠. 1, 2, 3, 4, 6, 12 18의 약수들은요. 1, 2, 3, 6, 9, 18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2번에서 더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2번 문제 밑으로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밑에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는 방법 1과 그리고 방법 2를 비교해 보자고 했어요. 방법 1에서는요. 선생님이 지금 위에서 쓴 것처럼 각각의 약수를 모두 찾고 난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공통인 약수가 최대 공약수구나 라는 걸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방법 두 번째는요. 공약수를 구할 때 마치 나눗셈식처럼 같이 쓰는 거예요. 하지만 마치 나누기 모양을 뒤집은 것처럼 세로셈의 나눗셈을 뒤집은 것처럼 했고요. 12와 18 모두 6단이 들어가죠. 6, 2, 12 자 이렇게 곱해서 또 6, 3, 18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한 번에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6이라는 걸 찾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2, 4, 6, 8, 0으로 끝나는 경우 우리 짝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먼저 2로 공통으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어요. 2, 6, 12, 2, 9, 18 해놓고 보니까 6과 9 모두 3단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죠. 2, 3, 6, 3, 3은 9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 곱하기 3의 결과 6을 찾는 것은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요. 지금 보면 공통으로 나누는 수 6과 그러니까 방법 2에서 공통으로 나누는 수 6과 방법 1 곱셈식의 가장 큰 약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6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옆쪽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면 훨씬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번 문제예요. 자, 그럼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함께 활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5와 75 사실 모두 지금
5로 끝나는 거 봐서 5의 배수라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5단 외워보면 5, 0, 5, 0, 5, 0 끝자리가 반복되는 거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죠. 자, 45를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5 만들 수 있죠. 75도 역시 3으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3으로 나눴더니 25 여러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으면서 여러 가지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 숫자를 또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2번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 9, 45라고 분리했어요. 5는 분리를 하고 싶어도 1과 5로밖에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9는 3 곱하기 3으로 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45는 다시 쓰면 5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고요. 75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이미 1 곱하기 5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15는 3 곱하기 5의 형태로 우리가 쪼개어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동그라미 3번 문제부터 또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해결했던 문제 방법과 유사합니다.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곱셈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곱셈식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15라는 걸 찾아낸 거고요. 방법 2는 아까 여러분들이 옆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눗셈, 세로셈 모양을 마치 거꾸로 한 것 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일단 5, 둘 다 5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의 배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5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와 15 역시 3단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지금 5의 배수라는 걸 확인했다, 3의 배수라는 걸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이미 약수와 배수의 관계 서로 이야기했어요.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의 배수의 특징을 사용하고 또 3의 배수의 특징을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공약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5, 3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5 곱하기 3을 해줘서 15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하죠. 방법 1에서 5 곱하기 3은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곱셈식에서 5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간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방법 2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2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방법 1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5가 공통으로 들어갔죠? 여기 5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보니까 또 3으로도 나눌 수 있구나. 3이 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역시 여기까지 말해도 아직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밑에 예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방법 2의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쪽의 마지막 3번 문제인데요. 24와 40 최대 공약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 방법 1과 방법 2가 유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방법 2로 바로 설명을 해주고 물론 방법 1로도 다시 바꾸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24와 40 여러분들은 바로 4의 배수들이구나 라고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2, 4, 6, 8, 0으로 끝나는 경우는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를 약수로 갖겠죠. 그러면 24 나누기 2 하면 12, 40 나누기 2 하면 20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2, 6, 12, 그리고 10. 또 한 번 2로 나누는 게 가능하겠네요. 3, 5.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공약수 구할 때 자, 이렇게 나누게 된 공통의 숫자들을 그렇습니다.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최대 공약수는 8이구나 라는 걸 찾았어요. 물론 곱셈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8 곱하기 3, 8 곱하기 5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8 곱하기 3, 8 곱하기 5 방법 1과 방법 2는 큰 차이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조금은 더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다 공부할 내용인데요. 2의 배수, 다시 말하면 짝수입니다. 끝자리가 2, 4, 6, 8, 0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끝자리 1의 자리가 이렇게 2, 4, 6, 8, 0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약수를 2로 가질 수 있다는 거 찾아보면 되겠고요. 또 3의 배수에도 사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3의 배수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더했을 때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3 곱하기 123을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123 하면요. 3, 3은 9, 3이 6, 그 다음에 3일은 3.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차피 선생님은 지금 3에다가 곱했기 때문에 이건 3의 배수인 걸 이미 확인했어요. 특이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3과 6 더하면 그냥 숫자만 더한 거예요. 9고요. 9와 9를 더하면 18이에요. 신기하게도 1과 8을 더하면 또 9가 만들어집니다. 3의 배수의 특징들은요. 각 자릿수의 숫자들을 그냥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됩니다. 이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숫자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수학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3의 배수는 다 합쳤을 때 이렇게 3의 배수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4의 배수는 여러분들이 4단을 외우면서 반복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4의 배수는 어렵지 않은 게 2의 배수가 2번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크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5의 배수의 규칙 아까 있었죠? 0, 5, 0, 5 이렇게 끝나는 거 확인했죠? 5, 1은 5, 5, 2, 10, 5, 3, 15, 5, 4, 20 반복되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칙 몇 가지만 알면 사실 공약수를 구할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수학 36, 37쪽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수학 익힘책 24쪽, 25쪽을 풀고 그리고 다시 채점한 이후 풀이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